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가 모두 양봉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권에서 움직여준 두 지수고요. 지난주 미국 시티그룹, 즉 은행에서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시장도 증권주와 은행주가 시장을 주도했고 현재 구간에서는 건설주 쪽으로도 매기가 바뀌어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형주들이 시장 주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아직 11시인데요. 외국인이 3천억 원 가까이 매수폭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 종목 3위까지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네이버는 기관 수급까지 따라붙으면서 5%까지 급등을 했고 장중 시가총액 6위 자리를 다시 탈환하는 흐름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600억 원대 매도, 기관은 20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역시나 종목별로 살펴보면 양 투자 주체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 1위는 반도체주인 심택이고요. 2위는 암호화폐 관련주인 비덴트, 그리고 3위는 게임 관련주인 넥슨게임즈가 되겠습니다. 즉 IT 쪽에서 고루 담고 있는 투자 주체들이고요. 반대로 지난주에 수급이 좋았던 LNF와 에코프로비엠 등에서는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에 따른 종목도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10시 구간까지 상승폭을 상당히 확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현대중공업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LNG 추진선 분야에서 이 현대중공업 그룹이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LNG 추진선을 인도했고 또 LNG 운반선 분야에서도 독자 기술들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경쟁사와의 차이를 벌리고 있다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현대중공업 주가 현재 12만 2,500원 선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적과 펀더멘털이 탄탄한 공략주도 소개를 받아보고요. 이어서는 보유한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종목 상담 코너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의 남자 명승부사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명승부사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오전장 핫 종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은행주가 좋은 실적을 내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은행 섹터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이 특히 19% 넘게 상승하면서 섹터를 계속 주도하고 있고 오늘 장중에 27% 그러니까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들이 이제 10시 구간쯤부터 수급의 매기가 좀 옮겨가는 상황인데요. GS건설이 4%,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4%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에 집중하고 있을지 김도원 캐스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의 상승 탄력이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오늘 저가 매수세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DB금융투자에서는 오늘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매수 의견은 유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고 하는데요. 일단 우려가 가장 컸던 커머스 부분에서 이 하반기에 브랜드 스토어 거래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매출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비용 효율화에 대한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밸류에이션도 PER 25배로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중에 5% 넘는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주 박셀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간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됐던 임상 1상 결과도 굉장히 좋았고 현재는 임상 2A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환자부터 완전 관해가 확인되는 등 성공적인 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임상 2A상을 완료한 뒤 2B상 진입과 조건부 허가 신청 그리고 기술 수출까지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다수의 해외 제약 바이오사로부터 여러 가지 기술 협업 요청이 있는 상황이고 이 파이프라인의 시장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주가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한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반면에 제약바이오주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이거래 연속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2공장의 정기 보수로 인해 가동률이 하락하게 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10% 가깝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외국인의 매물이 좀 나오면서 1%가량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외에도 송도에 4,260억 원을 들여서 바이오 캠퍼스 부지를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캐파 증설과 함께 생산 능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4공장이 내년에 완공이 되면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의 전체 생산량 30%를 차지하는 글로벌 1위까지 등극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시고 일단 오늘장은 1% 정도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포털에서 가장 검색량이 많은 종목들을 10종목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한 종목 짚어달라고 우리 명승부사 전문가에게 요청을 해볼 텐데 다시 한번 특징주 10가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검색 상위 종목 표에서요. 이 왼쪽에 있는 대형주들, 우리 시장 주도주라고 할 수 있죠.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 반대로 제약, 바이오나 의약품 쪽은 오늘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로 오늘은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는 종목이죠. 네.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핫한 종목 토론방입니다. HJP1님께서 갑자기 비싸졌네, 못 사겠다 유유하셨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6만 원 선을 탈환한 채로 계속 그 윗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갑자기 비싸졌다고 했더니 다음 분 반응이 7만 전자가 기본값인데 6만 원도 비싸다고? 라고 하셨고요. 자, 마지막 분, 그동안 빠진 건 선반영되었고요. 이제는 제값 찾아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삼성전자 국민주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문가님? 네, 지지난주였었죠. 제가 삼성전자를 시장 토론 핫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낙폭과대다, 이 주식도. 단기적으로 저 작년 1월부터 계속적으로 빠졌어요. 근데 실적이 그때는 엄청나게 좋았다 그랬는데 빠졌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니까 실적이 안 좋다 그러는데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요. 실적이나 또 경기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제가 어떤 사이트를 가보니까 주식 토론하고 그러는데
7월 초에 삼성전자 손절했습니다. 이게 베스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시장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게 1년입니다. 1년 기다리고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최근에 계속 참다 못해 결국은 최저점에 파니까 올라가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아직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겠죠. 일목에서 구름대 매수 신호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는 다시 한번 5만 원대, 6만 원 밑에서는 저는 뭐 중장기로 이 종목 비중 뭐 10% 정도는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싸잖아요. 6만 원이면 그 정도 가격대만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살펴봤습니다. 뭐 5만 원 내려갔었을 때 물타기 했던 개미들이 승자다. 뭐 이런 헤드라인도 발간이 됐었는데 명승부사 전문가께서는 6만 원 밑에서는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나와 계신 명승부사 전문가께서 1대1 종목 상담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참여하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화면 아래쪽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직접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들어오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익명의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는 매수한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자로 링크를 받아보는 방법인데요. 저희 쪽으로 문자 메시지 먼저 한 통 보내주셔야 합니다.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명승부사라고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역시나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앞서 설명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셔서 세 가지 정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는 공략주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리뷰부터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명승부사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입니다. 현대중공업 6월 13일에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최고가 14만 8천 원까지 오르면서 18%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또 성광밴드는 12,300원까지 오르면서 최고 수익률 23%를 달성했습니다. 네, 수익률의 변동은 없습니다만 또 오늘은 어떤 종목 AS를 해주실까요? 조선주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뭐 성광밴드나 현대미포조선,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도 좀 익절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슈퍼사이클이 오는 것이 저는 이 조선업과 이 조선기자재업이다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주식들도 제가 처음에 편입을 하고 나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수익이 20%씩 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지수가 좀 급락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제시해드린 익절가를 터치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자, 익절을 잘 하시는 분들 HTS에서 자동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 매매 설정을 해서 주문 감시를 하시면요. 제가 요 가격에 이하로 떨어지면은 팔겠다. 그러면 15% 수익이 났다면은 10% 수익 정도의 요 정도 가격을 설정해 주면은요. 3개월 동안 이 자동 주문이 감시를 해 주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또 제가 제 노란톡에서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저는 이제 조선업이 앞으로는 이제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동안 이제 조선업이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10년 이상 이 세계적 조선사들이 저 치킨런 게임에서 몰락한 기업들이 많고 대한민국 1위 수출 1위가 예전에 조선이었죠. 거의 조선 반도체 전에는. 그래서 조선업의 부활을 좀 기대해 보자 하면서 저는 이번 장에서도 다시 저점에서는 이 조선주들 현대미포라든지 성광밴드, 현대중공업 등 그런 주식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그림을 동참해보자. 저거 너무 오늘 많이 올랐네라고 보지 마시고 저 시세에 동참하는 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승부사 전문가께서는 조선업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5% 이상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고요. 조선주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립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내보내드리고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QR코드 촬영하고 익명의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 외에도 전문가에게 남기고 싶은 사연이나 어떤 코멘트가 있다면 함께 적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아니라 나는 문자 메시지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저희에게 보내실 때는 명승부사라고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을 적어서 한 통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 번호로 회신 답변을 드릴 때 이 채팅방 링크를 마찬가지로 전송해 드리니까요.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새로운 필승 종목 소개를 받아봐야 되겠죠? 저는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데요, 전문가님. 네. 앞으로 5주 동안 바이오주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도 바이오 섹터의 장비주를 말씀드렸는데 네. 제 또 노란톡에서 그런 좋은 바이오를 저 하나 말씀을 미리 좀 드렸습니다. 인땡땡 바이오라고 네. 낙폭과대 오늘 5%가 올라서 좀 편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단기로 한 10% 정도만 노린 매매인데 인땡땡 바이오도 5% 이상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은 바이오보다 최근 또 낙폭이 심했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신 반도체 쪽에서 한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요 회사도 이제 보면은 반도체, 뭐 장비, 부품주죠. 근데 요 기업을 보면은 최근에 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안 좋아졌던 뭐 삼성전자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죠. 뭐 안 좋아졌던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이제 재료 수급적인 것들과 함께 이런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주들이 뭐 충분히 공급을 못한 것들이 있고요. 또한 이 회사에서 이제 나타냈던 요 기업들이 영위했던 반도체 섹터들이 최근에 하락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작년 1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작년 1월부터. 그래서 최근에 작년 1월이 아닌 뭐 지난달이나 지지난달부터 하락을 시작했던 종목들이 뭐 코스닥에는 많이 보여요. 오히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이 별로 안 빠졌었죠. 무슨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맞습니다. LMF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신용 부담을 상당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미리 이제 급락이 오면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투매가 나오면서 신용 부담도 좀 줄여드렸고 또한 이제 외인들의 공매도를 이제 환매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단기, 중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뭐 3가지 정도가 보이는데 한 가지를 들고 왔는데 그 종목도 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시간 마지막 쪽에 그 얘기들을 좀 다시 좀 자세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대신해서 반도체주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반도체주 사실 시장에서 전망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만 그동안 낙폭 과대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때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확한 가격 전략과 이 종목의 이름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 말미에 공개를 해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 코너가 이어집니다.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지금 화면에 네모나게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직접 촬영하셔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속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채팅방에 상담 신청하실 때 잊어버리지 마셔야 할 것. 첫 번째는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이고요. 종목을 매수한 가격도 적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비중 몇 %로 사셨는지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명승부사라고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네,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참여하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 상담은 전부 채팅방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이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QR코드 찍으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한 후에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고 이곳에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꼭 남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문자 메시지인데요. 문자 메시지는 명승부사라고 간략히 적어서 내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내실 번호는 샵 3772번이 되겠고요.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나 링크를 재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종목 상담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자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채팅방으로 함께 입장합니다. 닉네임 머리 빗는 네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여쭤봅니다. 한국콜마홀딩스 25,000원 매수가인데요. 비중은 30%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죽겠어요 진짜 하셨습니다. 자, 이분 손실 구간이시겠죠? 먼저 현재가 살펴보면은요. 한국콜마홀딩스 오늘 1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손실이 적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한국콜마홀딩스 화장품 그리고 제약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필 근데 또 지주사를 좀 들어가셨어요, 이분께서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국콜마홀딩스 보니까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면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좀 화장품주들이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가격대가 25,000원이시라면은 차트를 보면은 잠깐 4월 달에 13% 급등해서 잠깐 있었습니다. 설마 이 잠깐 있던 여기서 사셨을 확률이 이건 너무 좀 힘들지 않나. 네. 여기서 이렇게 사신 건 아니실 네. 것 같고 그것은 이제 거의 신의 손이죠. 신의 손. 과거에 한 작년 7월 정도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사신 것 같은데 이 화장품 섹터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막 썩 밝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화장품 섹터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화장품 주식들에 대해서 저희 노란톡에서도 화장품주가 마지막으로 급등하는 날, 오늘은 화장품주 파는 날입니다라고 이렇게 크게 외쳐드렸어요. 자, 이제 화장품을 파는 게 진입장벽이라는 게 한국콜마홀딩스는 이제 재료 쪽에 특화되어 있지만 이제 중국이나 후발 기업, 후발 외국에서도 이런 재료들은 충분히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쪽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사를 하거나 무슨 의사를 하거나 진입장벽이 높죠. 꾸준한 수익을 보장되는데 그거와 달리 음식점이다, 한식집이다, 분식집이다. 보면은 진입장벽이 좀 쉬워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경쟁이 많아지면서 저는 꾸준하게 큰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 전 장기 투자로 화장품주 좀 비추천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최근에 낙폭 과대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좀 걸리죠. 추가로 저는 상승을 준다면은 19,000원까지가 좀 한계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19,000원에 엄청난 양의 강한 이 구름대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거기까지 반등을 온다면은 야 이제 나 본전 오는 거 아닌가 기대하지 마시고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업황이 10년 이상 안 좋아졌던 저의 관심주에도 있잖아요. 저의 관심주에도 뭐 한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그쪽에 조금 저의 관심주로 좀 관심을 둬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분 머리 빗는 네오님이었고 화장품 주인 한국콜마홀딩스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비중 축소 쪽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화장품 업종 자체가 경쟁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레드오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팅방 입장하시죠. 이번에는 내 주식 옐로우카드님입니다. 하나투어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해외여행 너무 가고 싶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디 가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신규 매수 문의입니다. 자,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최근에 아무래도 리오프닝 그리고 항공도 이제 여행도 가능해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궁금하네요. 해외여행을 별로 가고 싶은 데가 없어요, 이제는. 아, 그래요? 예. 다 다녀오셨나요? 다는 아니고 많이 다녀왔는데 요즘 유튜브로 또 해외여행 다니는 분들 뭐 인도라든지 그런 유튜버 많잖아요. 그거 보면은 집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뭐 그 간접 체험으로 충분할 것 같고 저는 여행주는 끝이 안 좋습니다. 여행주로 수익 내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여행주로 수익을 크게 보셨다라는 분도 별로 못 보셨고 여행 관련해서 이제 여행사들이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 투어만 있는 게 아니라 호텔 무슨 트리다 무슨 무슨 보면은 많죠. 광고하는 거. 그런 경쟁들이 만만치가 않은 게 이 여행 시장이에요. 여행 시장에서 우리 예전에 뭐 80년대 여행 자유화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여행사 했던 사장님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동네에도 이렇게 여행사 하나씩 조그맣게 있었고 그런 여행사들이 다 문 닫고 이제 온라인 여행사로 가고 있는데 이 하나 투어, 뭐 모두 투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글쎄요 이 여행에 대해서 이제 한국인들이 저 미국을 제가 한번 여행을 가 보니까 기억이 남는 게 예전에 그 열 몇 시간 가는 비행기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야, 이거 다시는 못하겠다. 자, 그래서 여행도 좋지만 저는 이 여행사들의 영업이익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서 뭐 재무제표라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영업이익이 뭐 좋아지겠지만 인건비 상승도 상당히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파는 것들이 예전에는 뭐 동남아 여행 40만 원, 50만 원 많았어요. 그러면 박리담회로 많이 가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데 지금 동남아, 태국 물가 아십니까? 태국이 맥도날드가 한국보다 비싸요 지금. 태국도 한국보다 비싸고 일본이 오히려 태국보다 쌉니다. 맥도날드가. 그럼 일본 여행은 좀 자주 가겠지만 그 해외여행 메리트가 지금은 당장은 좀 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직은 좀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 문의였습니다. 일단 여행주는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었으니까 다른 업종이나 섹터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다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열어주시죠. 초롱초롱 무지님, 하이브, 네, 이 종목 잊을만 하면 또 상담이 들어옵니다. 31만 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12%. 오늘 간만에 갭상승하는데 이 종목은 펄었네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뭐 오늘 대형주들이 거의 다 상승을 하는데 하이브만은 또 빠집니다. 오늘 섹터별로도 또 음원, 음반, 뭐 엔터 쪽 나쁘진 않지만 하이브는 또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격은 15만 원 선입니다. 이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15만 원 선이신데 다행이세요. 왜요? 손실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잖아요. 손실이 지금 매수가가 31만 원입니다. 31만. 예. 15만. 현재가가 15만 원. 15만에 매수. 31만 원에. 네. 반토막이 났네요. 네. 자, 제가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엔터주를 고를 때 이 보이그룹을 좀 피해라. 좀 그랬어. 이 군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이브도 분명히 군대 가면 이거 하이브가 뭐 먹고 살까? 이 방탄소년단도 군대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이 엔터주가 좋아도 여러 많은 기획사 사장님들이 뭐 큰 거 한 방 노리겠다면 이 방탄소년단 같은 그런 그룹이 세계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뭐 그럴 확률이 적겠죠. 하지만 안정적인 거는 그래도 걸그룹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하이브보다는 SM이나 뭐 JYP 쪽이 어떤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사서 손실이신데 해필이면 이제 30만 원대 뭐 단기로 올라갈 때 사셨는지 아니면은 사고 나서 30만 원 이후에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BTS의 뭐 면제가 안 되죠. 노래 아무리 잘하고 지금 세계에서 그래미상 뭐 다 휩쓴다 하더라도 이거 군 면제에 대해서는 평등하자라는 여론이 조성됐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없는 하이브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트로도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 목표, 급락 이후에 반등 목표가 나왔는데 이 볼란저 밴드나 이런 것들이 차트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이 단기 상승 목표 자체가 16만 6천 원으로 나오고 있어요. 단기 상승 목표가 16만 6천 원입니다. 월봉, 연봉을 보겠습니다. 뭐 월봉에서는 그렇게 뭐 이제 15만 원을 깨고 내려가진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가격 조정이 충분히 있은 만큼 그 이후에 몇 개월간의 힘든 기간 조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본다면요. 저는 하이브 역시 반등 시 비중 축소, 비중을 뭐 5%라도 좀 덜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등 올 때마다 그렇게 좀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BTS발 매출을 많이 좀 줄였다고는 하지만 군입대 리스크를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었고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병법서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타고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저희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고요. 여기에 종목 상담 관련한 사연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매수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적어주셔야 하고 이 외에 다른 사연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저희 쪽으로 한 통 보내주셔야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명승부사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번호는 샵 3772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채팅방에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입장하시죠. 닉네임 열심히 일하는 네오님입니다. 차바이오텍 22,800원의 매수가 10%입니다. 추매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차바이오텍 일단 이분도 지금 손실권입니다. 오늘 가격이 15,400원이고요. 한 주당 약 7,000원가량 손실이 뭐 적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요. 아무래도 뭐 차병원 쪽이니까 뭐 세포치료제라든지 항암 뭐 요런 쪽이죠. 네. 이 차병원 관련해서 뭐 차바이오텍 계열사가 미국 헐리우드 차병원을 문 열었다 그런 이슈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주식인데 일단 뭐 이제 고령화 사회에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고령화 사회에 고령 환자 치료 효과 개선을 위해서
요 차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 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병원들, 병원도 이제 기업이 되면서 그렇게 되겠죠. 자, 근데 예전에 또 이제 대통령님도 여기 많이 이용하셨다 그러고. 자, 보겠습니다. 이 차바이오텍이 매수 이후에 좀 하락이 상당히 많이 오고 좀 반등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제 일목 차트를 보면요. 단기적인 이제 차트적 기술적 분석만 말씀드리면은 저항대가 15,500원에 좀 놓여 있어요. 보면은 이 볼렌저 밴드와 이 상단부를 뚫고 있지 못하죠. 여기 상당히 나오고 있지만 자꾸 뚫고 있지 못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줄줄 좀 새는 그림인데 다시 한번 기본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 어쨌건 이제 13만 3천 원 이후에 추세를 좀 반등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목표치는 16,500원이나 17,000원까지는 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 이 주식이 뭐 다시 뭐 돌파해서 막 크게 간다. 그런 생각은 저는 전혀 들지가 않고 있어요. 어쨌건 17,000원이나 16,500원까지의 반등을 노린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매수하셔서 조금 손실이 조금이 아니네요. 상당히 났는데, 야, 그래 본전이 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 주식. 그래서 17,000원 정도, 16,000원 오면요. 지금 비중이 10%니까 그냥 5%를 줄이고 좀 보자. 다시 하락할 경우에 다시 그 5%를 이 주식에 다시 넣어서 뭔가 이제 가만히 10%를 사두고 가만히 있는 전략. 예전에는 그런 전략이 통했습니다만 지금 주식시장이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늘 힘들었던 게 주식시장인데 지금이 정상이에요. 주식이 어렵습니다. 가만두면 자꾸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빠질 때 좀 기다려 보셨다가 다시 1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때 조금 다시 5%를 사면서 이렇게 좀 물타기 전략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 종목이었고요. 일단 바이오주에서는 역시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시선이었습니다. 16,000원에서 17,000원 선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고 닉네임이 열심히 일하는 네오님 열심히 일을 하셔서 좀 현금을 축적을 해 놓으셨다가 추가 매수는 뭐 15,000원 선 밑에서 물타기를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볼까요?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입장해 보시죠. 멋쩍은 튜브님, 현대백화점 나왔습니다. 매수가가 높습니다. 8만 원, 비중은 10%입니다.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이분이 궁금하신 점이고요. 오늘 가격은 또 64,600원입니다. 일단 이 면세점 유통업계에서 오늘 좀 호재가 있었어요. 면세 네. 한도를 기존이 600불이었는데 800불까지 면세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추진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앞서서 전문가님께서는 여행주는 좀 끝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유통이나 면세 쪽은 어떤가요? 네, 뭐 신세계 호텔 신라 뭐 해서 이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상향한다. 그게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는 면세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은 지금 이 너무나 어렵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제 현대백화점 여러 가지 면세점 사업과 함께 또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회사는 상당히 좋아요. PER이 700고 영업이익도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화답을 하지 못하고 뭐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한 달 반 만에 뭐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죠. 그동안 뭐 멀쩡하던 주가가. 자, 뭐 이런 하락은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회사의 문제라기보다 뭔가 우리 증시에 대해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앞으로 이제 빅스텝이나 여러 가지 또 금융 리스크에 우리 증시가 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인들이 물량 비중을 좀 줄인 결과 그리고 개인들도 이제 신용을 많이 쓴 분들이 좀 이런 주식들도 자꾸 빠지니까 손절을 부르는 사태가 온 거죠. 자, 현대백화점 근데 저거는 월봉을 보면요. 이제 뭐 더 이상 빠지기가 어렵다라고 나옵니다. 어쨌건 저는 이제 오를지 어떨지 모르지만 더 빠지기는 쉽지 않다.
더 빠지기 쉽지 않다. 어쨌건 기술적 반등을 노린 매매도 가능한 자리여서 저는 지금은 좀 보유를 하고 기다리시라 말씀드리겠고, 이 월봉 차트에 이 자리를 깨지 않았다. 그리고 연봉에서도 이 현대백화점이 2011년부터 계속 하락만 했어요. 17만 원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주식이 조정을 받고 이제 바닥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본다면은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지만 최근에 이렇게 너무 과열돼서 뭐 욕심에 주식을 사신 게 아니잖아요. 이 회사가 10년 정도 조정을 받고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처음의 생각을 좀 유지하시고 저는 이 종목은 좀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일단 저점은 지금 가격이 잡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장기 보유 관점으로는 홀딩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함께 입장해 보시죠. 음악 듣는 어피치님, 풍국주정 종목입니다. 16,700원의 매수가 20%입니다. 흐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풍국주정 역시나 오늘 현재가 좀 체크를 해볼까요? 16,7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14,800원대, 손실이긴 한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손실이 크지는 않습니다. 비중은 20%고요. 일단 주정이니까 주류나 에탄올 쪽인데 특수가스를 취급하는 자회사가 있어서 뭐 네온가스 가격 폭등하거나 이럴 때 주목을 좀 받았던 종목입니다. 네, 뭐 또 최근에 이제 주류 관련 테마가 좀 상승세를 보였었죠. 한 7월, 6월 달에 뭐 MH 에탄올 등 또 여러 가지 상승률이 좀 좋은 테마를 한번 만들었었는데, 한국알코올, 풍국주정 종목들도 동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하락을 했던 모습이에요. 앞으로 이제 보면은 술 소비도 많이 늘고, 또한 이제 또 새롭게 이 알코올이나 메탄올 소비가 좀, 에탄올이죠, 소비가 좀 늘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주가는 화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적인 측면을 보면요, 꾸준하게 이 회사가 흑자를 내고 있지만 그렇게 또 많은 흑자를 내는 기업도 아닙니다. 뭐 13억 정도 분기별 흑자를 낸다면은요, 그렇게 뭐 회사가 넉넉한 편은 아니다 좀 말씀드리면서, 이 풍국주정이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한번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좀 알아보시고 앞으로 이 풍국주정이 엄청난 양의 재료를 판매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포커스를 보시고요. 자, 기술적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는 이제 내수 관련이죠.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술이나 필수 소비재, 제가 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뭐 CJ 제일제당 같은 주식들은요,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CJ 제일제당도 그렇게 뭐 큰 급락이 없습니다. 이 풍국주정도 마찬가지의 큰 하락은 없는데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상당히 하락이 크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뭐 작년 1월부터 빠진 IT나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주식들에 비해서 LG화학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하다. 그 차트 흐름을 봐도 이 월봉에서 이 볼렌저 밴드 지지선이 14,700원에 있다. 이거를 뚫고 또 막 내려가기도 쉽지가 않다고 일목에서 나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는 저는 14,000원을 뚫고 밑으로 하락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반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8,000원이나 뭐 2만 원까지도 다시 반등을 줄 확률이 매우 높다. 좀 그래서 좀 보유하면서 어쨌건 뭐 좀 손실이신데, 지금 손절하기보다는 한 이제 주식이 좀 올라오는 또 테마가 또 있겠죠. 올라오는 시기를 좀 통해서 18,000원 이상 정도에서 에서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국주정 종목이었습니다. 실적은 그리 넉넉한 회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좀 테마를 기다리면 다시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18,000원대 목표가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꿈꾸는 내일님 한샘 종목입니다. 84,477원에 비중 36%,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한샘을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업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자, 한샘 보니까 현재가 56,000원입니다.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하셔서 혹시나 익절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손실이 좀 크십니다. 탈출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네요.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탈출하는 게 맞다. 그 결론을 좀 먼저 내려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샘도 저 논현동에 크게 있죠. 한샘 네. 건물이. 그 성장기가 있었어요. 성장기 때 우리나라에 이케아가 들어오기 전에 이 한샘이 과거 2000 몇 년도죠? 한 10년 정도의 엄청난 2015년이죠. 엄청난 상승을 줬습니다. 이때 뭐 큰 손들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보면은 8,000원, 10,000원 하던 게 37만 원까지 상승했어요. 엄청난 시세를 줬죠. 뭐 한샘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때 제가 추천을 계속했던 게 한샘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공룡 이케아도 들어오고 있고 이런 이제 대상승 폭발이 주식에서 일어나는 경우는요. 어떠한 투자 심리와 또 이제 이런 큰 손들과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서 이런 대상승을 하는 주도주가 나오는데요. 이런 주도주가 한번 꺾이게 되면요. 10년 이상 큰 시세가 나오기 힘들다. 이 주식은 한샘은 2012년, 2015년에 과거 SK텔레콤이 99년도에 상승했던 것처럼 10년, 20년치의 상승을 다 했다. 저는 이 주식을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많이 올랐었으니까 또 내가 싸게 샀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 좌측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모델하우스라 그래요. 모델하우스. 야, 이 모델하우스 보고 집 샀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반대로 되고 있죠. 저는 앞으로 다시 큰 시세를 내기 어렵고 또한 이 회사가 가진 기본적인 가치보다 지금 아직도 이렇게 주식이 싼 게 아닙니다. 주식이 싼 게 아니고 또 가구는 뭐 한샘 말고도 이제 가구 사업이 이제 온라인 쪽이나 또 여러 가지 또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진입 장벽이 낮은 기업 또한 이제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지잖아요. 거기에 리스크를 타는 기업들은 비중을 다 좀 줄여 놓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샘 종목 저렴하지 않은 주가다라는 말씀, 탈출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명승부사 전문가를 방송 이후에도 계속 만나고 싶다면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법 지금 화면으로 띄워드릴 텐데요. 네모나게 생긴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 또 종목에 대한 고민 이쪽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또 앞서 힌트를 드렸던 필승 종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인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TS나 테스 뭐 이런 주식도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익 IPS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트적인 설명만 좀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제 5월 달부터 이 주식이 4만 원에서 거의 2만 원 중반까지 한 반토막이 났죠.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는 좀 과대하지 않을까. 낙폭 과대의 반등을 노려보자. 전에 코콤이나 제가 나온 시큐어 같은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인땡땡 바이오 같은 주식들을 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거지. 이 기업이 또 앞으로 장래 너무 좋아서 장기 투자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로만 본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매수가는
매수가는 보겠습니다. 28,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조금 보면서 28,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목표가는 한 33,000원까지만 좀 본다. 종목명은 원익 IPS다.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목표가 33,000원, 매수가는 28,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